안녕하세요. 해바라기 반 쪼쌤이에요. 오늘은 저번에 봤던 고3 10월 모의고사 중에서 41, 42번에 있는 중문독해 지문을 같이 볼 거예요. 자, 이게 중문독해 지문인데요. 사실 10월 모의고사는 다들 얘기하듯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는 해요. 그래서 뭐 대단히 막 그렇게 볼 필요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요즘은 소재가 꽤 중요하기도 하고 흔하게 나오는 소재이기도 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같이 내용 파악하고 지문 독해 한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소재 관련해서 조금 더 잘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중문 독해는 세 가지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세 문단이 각각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그냥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보통 소재를,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In many ways the proliferation of news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가 뭔가 소재이겠다 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뉴스 소스의 되게 증가, 풍부해지는 뉴스 소스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쭉 읽으면 이론적으로는 얘는 되게 좋아야 된다.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얻고 토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만, but 뒤에 중요하죠, 항상. This isn't always the case. 이게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단은 뭐냐면, 얘는 서론이에요. 주제를 파악해야 돼요. 주제가 뭐냐면, 풍부한 뉴스 소스. 아이고. 항상 좋지만은 않다. 무슨 말이냐면 나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뒤에서는 이 풍부한 뉴스 소스가 왜, 어떻게, 무슨 측면에서 나쁜지 말해주겠죠. 뒤에가 본론일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읽을게요. 자, 그러면 미디어가 라스베가스 뷔페처럼 됐다고 나와요. 자, 라스베가스는 다들 알겠지만 되게 소비와 향락과 사치 도시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크고 많고 화려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라스베가스 뷔페는 먹을 게 엄청나게 많은 뷔페가 되는 거예요. 고를 게 진짜 많겠죠. 밑에 써있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초이스가 있어요. 자, to는 부정적인 편견을 띠니까 초이스가 너무 많아서 안 좋다 라는 뉘앙스로 이해를 하고 뒤에 또 보면 뭐가 있냐면 There just isn't enough time to explore them all 이라고 나와요. 뭐 때문에? 니치 미디어랑 퍼스널라이즈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 그리고 원래 있던 미디어들, 이런 미디어가 워낙 많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전부 다 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케이스에서 우리는 뭐에 사로잡히기 쉽냐면 에코 체인버라는 거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처음 보는 말이죠. 이탈릭이에요. 그럼 전문 용어이거나 아예 처음 보는 말이어서 설명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뒤에 나오죠. 뭐냐면 너의 스스로의 의견이 그저 강화가 될 뿐이에요. 너의 오피니언이 강화가 되고 뭐 없이 새로운 혹은 나랑 반대되는 맥락이 들어오는 거 없이 그저 나의 의견만 강화된다는 거예요. 자, 에코 체인버가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여기서 문단이 끝나고 여기서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거기서 에코 체인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본론인데 뭐예요? 에코 체인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의 의견 중 나와 비슷한 의견만 듣는 거예요. 왜? 정보가 너무 많아서 다 볼 수 없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meaningful discussion을 하고 싶었었고 그래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나의 의견만 강화되는 것이 바로 에코 체인버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 결국 내용은 뭐예요? 풍부한 뉴스 소스는 좋아야만 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그저 토론 없이 내 의견이랑 비슷한 것만 골라 먹으니까 토론하지 못하고 내 의견만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문단은 대체 뭐냐? 뭐가 나오냐면 most evident in the realms of politics라는 말이 나와요. 정치의 영역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럼 이거는 예시 같은 걸로 이해하면 돼요.
정치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앞에서 말한 요 두 개가 정치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냐? 자, 전통적으로 나오네. 전통적으로는 어땠냐면 이러한 미디어들이 편파적이지 않은 레포트, 사실에 대한 편파적이지 않은 리포트를 해줬었어요. 자, non-partisan이라는 말은 중요하다니까 같이 한번 적어 놓을게요. 얘는 뭐냐면 편파적이지 않은. 반대말로는 파티산 뒤에 나오는 편파적인 한쪽의 편을 드는 이란 뜻이죠. 자,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어떻냐면요.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라는 것이 생겼고 그리고 파티산 온라인 소스라는 것들이 있어서 얘네들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답이었죠. 얘는 인핸스가 아니라 약화시키는 거야, 뭐를? 청자들이 정확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전체적이고 정확한 인포메이션에 도달하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 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예시를 어떻게 들고 있냐면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면서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 설명인 거예요. 정치에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데 과거랑 현재를 대조하면서 과거에는 정확한 정보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토론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편파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요즘의 미디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은 사실 이게 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뭐냐면 중간에 있는 에코 체인버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다른 사람이랑 비슷한 의견만 듣게 되고 새로운 의견이 끼어들지 않으면서 나의 의견이 강화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주제 연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기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서 수능 특강에서. 기억나요? 수능 특강 중에서도 다른 사람 의견 듣지 않고 내 의견만 강화되는 이런 SNS의 패단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SNS에서는 정보가 너무 많고 나랑 의견이 비슷한 사람만 팔로우해. 다른 사람들은 차단해. 이렇게 되니까 점점점 더 사람들이 나랑 비슷한 의견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편협한 사고, 좁은 사고 이런 거에 갇히게 된다라는 얘기 있었죠. 그래서 그거랑 되게 연계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익힐 수가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런 내용은 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랫동안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음 시간에 같이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